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1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2013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 댓글, 국정원 댓글, 그 다음에 기무사 댓글, 국방부 댓글, 이 댓글 하다가 결국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잡은 게 또 다른 댓글. 이 댓글이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국방부 댓글 사건과 김경수 댓글 사건은 질이 다릅니다. 규모도 다릅니다. 이 국정원과 이 국방부의 이 댓글 사건, 군사이부 사령부의 댓글, 또 기무사의 댓글,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생긴 사건이냐 하면은 사이버상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선동기관이 침투해가지고 한국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무지막지한 국가 공격, 정부 공격, 군대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안보를 책임진 국정원과 국방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대를 만들고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버상에서의 이 싸움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댓글이 나타나면 바로 거기에 반국가적 댓글이 나타나면 바로 거기에 댓글을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기조차 힘듭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고 이게 반국가적이다. 그리고 국군을 위협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게 유리한 그런 댓글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종북 세력, 좌파, 그리고 반군 세력, 이런 사람들이 댓글을 쓰면은 그것도 같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을 같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주장이 나오면은 국가보안법은 있어야 된다. 또 강정 해군기지를 무슨 해적기지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국정원이나 군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됩니다.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5.24 제재 조치를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은 이것은 안 된다라는 댓글을 답니다. 근데 이게 왜 정치인, 왜 대통령 후보를 비판했느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정치 개입이다. 선거철에 이루어졌으니까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또 더 확대가 돼가지고 드디어 오늘 그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전 장관, 즉 김관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과 국정원에서 한 것은 주 목표가 북한 공산당과 그 공산당에 부하내동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거기에 끼어든 정치인들을 비판하다가 그게 정치 관여로 해가지고 되감긴 거죠, 이게. 이걸 과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이버 전투장에서 체제의 운명을 건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즉 종북 세력이나 좌파 반국가적인 사람이 나타나니까 서로 사격을 하다가 얻어맞고 한 그런 경우죠. 유탄을 맞기도 하고 한 그런 경우인데 이걸 총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사이버 총을 쏜 사람을. 저는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이 수사를 했던 당시의 검사들이 무리하게 한 겁니다. 무리하게.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한 수사를 했던 사람이 지금 칼자루를 잡고 또다시 정권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수사를 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판사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판결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면 이것보다 규모에 있어서 수십 배, 수백 배나 되는 김경수 드루킹 공모의 댓글은, 이것은 부정선거와 바로 연결되니까 이것은 징역 2년이 아니라 최고형을 때렸어야 했습니다. 최고형이 아마 징역 한 7년쯤 됐을 겁니다. 재판부는 김관진 전 장관은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군 수뇌부들과 공모회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결과적으로 지시 관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정치 관여란 말이 이게 사람을 잡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냐? 정체성에 관한 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안 됩니다. 정체성, 즉 북한 노동당 편에 설 거냐, 자유민주주의 편에 설 거냐,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의 이런 싸움판에서 군인 보고 당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북한을 공격하면 안 돼, 종북 세력을 공격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적 개입,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는 군도 국정원도 비판하지 않는다 한다면은 그것은 반역 면허증을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만 되면, 정당만 되면은 무슨 짓을 해도 국정원, 검찰, 경찰, 국군이 구경만 하라. 즉 대한민국을 부수더라도 당신들은 공무원이니까 구경만 해야 돼.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구경만 해야 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저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입니까? 통가?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으로 개입한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저는 이 판결문을 믿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가 아니죠. 반국가적 여론 형성을 제어하기 위한 것을 주 목적으로 했죠. 그러다가 불가피하게, 저는 불가피하게라고 봅니다. 정치인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 그 정치인이 애국적 정치인이면 왜 비판했겠습니까? 북한 편드니까 비판한 거죠. 사회부사령부는 대통령 옹호나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한일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대응을 정리한 문건을 1, 2개월 단위로 김 전 장관 등에 보고했고, 문건에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결과들이 적혀 있었다. 김 전 장관은 사회부사령부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댓글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응 작전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 이게 왜 잘못이죠? 대통령 옹호가 아니죠. 해군기지, 광우병, 한일정보보호협정 이건 다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겁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우병 선동을 막아야죠. 한일정보보호협정 맺어야죠. 아니 이것은 국가 정책을 홍보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부에, 당시 국방부나 국정원을 포함한 전 부처에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달으라고 지시한 게 있어요. 그건 정치관이 아닙니까? 그건 정치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무원 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이번에 김관진 전 장관이나 국정원, 국방부가 한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정치관이 아닙니다. 정치관여는 뭐냐? 특정 후보를 지시하면서 이 사람 찍어라.
이 사람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정파적인 거죠. 정치적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 정치의 핵심은 대한민국에서는 안보입니다. 안보를 지키려면 정치를 알아야 해요. 그러나 김경수처럼 댓글을 조작해가지고 엉터리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잡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것과 이거는 질이 다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한 댓글 공작과 나를 지키기 위한 댓글 공작을 어떻게 같이 정치 개입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김 전 장관은 공판 내내 표정 변화 없이 판결을 들었다고 합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에 기자들을 의식한 듯 꼿꼿이 선 채로 법정 밖을 한동안 나서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법정에서는 북한 사이버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나라 갖다 바치려고 환장했느냐 등 일부 김 전 장관 지지자들의 고성이 오갔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대응하는 작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만 믿었다. 사이버 심리전 부대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기소되고 재판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47년 동안 부하 전우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한 제가 행여 정치적 의도나 사심이 있었는지 범인하는 난한을 보냈다.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가 된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책임은 전국적으로 장관에게 있다. 지나친 과욕으로 인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은 제게 있으니 부하들만은 선처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은 자신이 상대한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심리전이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잘못이 없다. 그러나 책임을 지울 경우에는 나한테 책임을 물어달라. 책임을 진다고 해서 이 범행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김관진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취임했던 장관 중에서 가장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청렴 결백한 분이었어요. 이런 분을 굳이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김정은이가 싫어하면은 일단 애국자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좋아하면은 일단 반역자 아닙니까? 김관진 장관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후에 장관이 된 이후에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도발이 있으면 현장 지휘관이 먼저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하라. 그리고 정훈 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정권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내용이 뭐냐? 종북 바로 알리기. 종북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국군의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맞죠? 종북 바로 알리기.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 북한 노동당 정권 바로 알리기. 한국 현대사 바로 알리기. 그래서 당시 쓰던 2011년에 쓰던 교과서가 너무나 반군적으로, 반국가적으로, 반민주주의적으로 됐다 해가지고 이 교과서를 수정해달라는 건의까지 했던 영혼 있는 김관진 장관을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국민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